오늘은 면역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 조금 어려워서요. 혼자 공부하는 게 한계가 좀 있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면역에는 크게 1차 방어와 2차 방어가 있어요. 먼저 1차 방어는 일단은 못 들어오게 하는 물리적인 방어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우리 온몸에 이런 땀 같은 것들을 뿌려내요. 그래서 땀에는 이런 라이소자임이라는 아이가 묻어 있습니다. 이 라이소자임은 세균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야호 하고 쳐들어와요. 근데 라이소자임이 이렇게 묻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녹아요. 이렇게 녹습니다. 녹아버려요. 세균의 세포막을 녹이는 아이가 라이소자임이에요. 얘가 또 어디에 들어있냐면 눈물, 땀, 침,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가도 살균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1차적인. 그리고 내장에 묻어있는 이런 점액들이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 복막염을 일으키는 염증을 걸리게 하는 병원체들을 막아주는 거죠.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다? 라이소자임이 들어있다. 얘를 쉽게 말하면은 세균, 여기서는 병원체겠죠. 병원체의 세포막을 용해시켜버려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1차적인 방어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 땀에도 들어있어요. 땀. 그리고 세포 안에는 뭐가 있죠? 각질이 있죠. 각질도 세균들이 1차적으로 침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각질층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서 세균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뾰족한 침이 딱 들어와 버리면은 단숨에 세포 방어층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뾰족한 것들에 묻어있던 이런 아이들이 모세혈관을 타고 혈관을 타고 움직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피층을 휘저어 다니는 거죠. 여기 야호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비만세포 여기 있죠? 비만세포가 갖고 있던 히스타민을 쫙 뿌려요. 히스타민을 뿌리면 어떻게 되냐? 얘의 가장 큰 역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요만큼 있다가 이렇게 확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래는 구멍이 요만큼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확장이 되니까 구멍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요 커져버린 거 사이로 여기 있는 백혈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백혈구는 항원을 인지하고 먹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감싸서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혈구를 소환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스타민인 거죠. 왜냐면 모세혈관 밖으로 덩어리가 커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데 혈관을 확장시켜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아이가 히스타민인 거죠. 히스타민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얘가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 확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모든 분비물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과다 분비되면 알레르기가 돼요. 알레르기 되면은 분비물이 과다 분비되는 거죠. 다 확장되니까 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균 작용을 하면서 백혈구가 여러 가지 것들을 1차적으로 다 뭐든 먹게 만드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가 백혈구가 미쳐가지고 면역세포들이 내 관절이나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어떻게 생기냐면 손가락이 원래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가 관절만 공격하니까 가운데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죠. 엄청 아프다고 해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이런 방어들은 특정 대상 없이 무조건 날려버리는 거죠. 비특이적 방어예요. 비특이적 방어를 계속 하니까 근데 얘만 해놓고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는 이유는 더 강력한 아이들이 오기 때문이죠. 일단 이렇게 1차 방어를 끝내요. 1차 방어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들어왔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백혈구에 의해서 다 잡아먹히는 거죠. 잡아먹혀서 하는 건데 그 반응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일단 운 좋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모세혈관 사이로 나오는 백혈구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있어요. 일단 혈관 확장이 되면은 혈액이 많아지고, 그리고 많아지면 혈액이 많아지니까 붉어지는 거죠. 붉어지면 혈액이 많아지니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면 그 사이로 백혈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백혈구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병원체를 비특이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뚫고 간 애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2차 방어선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백혈구들이 먹다가 얘는 좀 힘들 것 같아 하면 다른 것들의 2차 방어선의 주요 인물들을 소환시킵니다. 그래서 식균 작용을 하다가 남는 것들, 찌꺼기를 요런 애들 들어왔어 하면서 정보를 주는 거죠. 요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보조-T 림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보조-T 림프구들은 정보들을 전달하고 어떤 것들을 자극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백혈구가 졌어. 죽어버리는 거죠. 얘가 죽었어. 그러면 병균들이 이렇게 막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쳐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요 쳐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1차적으로 병사들이 막아요. 얘를 세포총을 쏴서 한 번에 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관통시키는 거죠. 뿅뿅뿅 해서 이렇게 총을 쏴서 얘네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세포독성 T 림프구라고 해요. T 여기 써있죠? T. 얘네들은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세균 병원체의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얘로도 못 막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이때 또 발동하는 친구가 보조-T 림프구입니다. 보조-T 림프구는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항체가 생성을 시작시켜요. 요런 애 들어왔어요 하고 누가 전달하냐? 여기 보이시죠? 쭉 전달해요. 그래서 요 아이가 이런 아이 쳐들어왔어요. 지켜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아이가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전달하냐? B림프구에 전달하는 거죠. B림프구. B림프구는 두 가지로 분할을 해요. 어떻게 분할을 하냐? 여기서 변신을 하는 거죠. 변신해서 두 가지로 일을 나눠요. 첫 번째, 쳐들어왔던 것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세포들을 우리는 기억세포예요. 이런 애들 들어왔었고 저런 애들 들어왔었어요. 그러니 기억해 두세요. 라고 하는 기억세포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다음 항체가 기억해뒀다가 얘네들의 항체를 만드는 방법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입력, 인풋 하는 거죠. 정보를 인풋. 그래서 요 인풋된 정보들을 형질세포들은 요 애들의 지원 사격으로 인해서 뭘 만드냐? 얘네들을 만드는 거죠. 항체. 얘네들을 만드는 거예요. 항체. 그래서 이 항체들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항체들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얘네들은 기억세포의 도움과 보조-T 림프구의 시작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보조-T 림프구의 시작 신호. 이런 애들이 왔어요 라고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보조-T 림프구는 얘네들한테 신호를 줘요. 요런 애 들어왔으니까 해세요. 그게 뭐였더라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억세포 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지 하고 세포에 항체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그 항체들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항체들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얘네들이 이기는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항체 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항체가 만들어지면은 이런 작용들을 중성화시켜서 이빨을 뽑아버려요. 아니면 독을 쏠 수 있는 뭐 그런 장치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얘를 중성화라고 해요. 중화. 그 다음 아무것도 못하게 결합해요. 결합해서 다 뭉뚱그려 놓는 거죠. 똘똘 이렇게 눈사람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세균을 엉겨 붙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침전. 얘는 항체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수행항체가 세균이 달라붙어서 가라앉아서 힘 못 쓰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잔인하죠. 네. 그 다음 또 하나, 보채가 뭐냐면 혈액에 존재하는 세균의 세포막 융해제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작용을 하면은 지나가다가 항원이네? 항체 아니에요. 항원이에요. 항원이 이렇게 죽는 거죠. 보채 만나면 난도질 당해서. 그래서 폭폭 찔리는 거죠. 얘들은 가라앉는 거고, 가라앉아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항체는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빨을 뽑거나 중화, 그리고 못 움직이게 다 막어. 완력으로 결합, 그리고 모든 게 다 달라붙어서 침전, 그리고 다음 보채. 녹이는 폭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죽이는 거죠. 보채 활성. 자, 이런 작용으로 항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에서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겠죠. 어떤 애인지 모르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기억세포가 이렇게 만들면 될 거야.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 요령을 여기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침입이 일어나면 첫 번째에서는 애를 분석하고 1차 침입, 애를 분석하고 어떻게 퇴치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근데 2차 침입이 왔어요. 근데 이때는 분화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져요. 기억세포가 뭐 비리복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항체가 많이 이렇게 빵 하고 뛰어오르게 되는 거죠. 얘를 처음에 항체를 만드는 과정은 1차 면역, 그리고 항체가 다 만들어진 후 두 번째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2차 면역.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백신이죠. 1차 면역을 인공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면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다음에 똑같은 균이 침입했을 때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게 백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걸 넣을 것이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백신, 독성이 거의 중화된 생백신을 넣어서 만들고, 그리고 면역이 좀 없다 그래서 사백신을 넣는 거죠. 근데 항체 만들 시간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강구해야 될 대책이 뭐냐 이거죠. 면역 혈전. 이미 그 병을 앓고 난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거기에 있는 항체들을 직접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금방 나요. 그 대신 내가 항체를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기억세포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한번 봤어요. B림프구, T림프구가 있어요. 다시 형질세포, 그 다음에 기억세포가 있어요. T림프구는 세포 독성, T림프구. 얘네들은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서 직접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항체를 피로, 혈액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포독성 T림프구와 얘네들을 보조해주는 보조 T림프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얘는 어디서 나오냐? 둘 다 여기서 나옵니다. 얘가 어디냐? 골수라는 데요. 그리고 B림프구는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T림프구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성숙되지 않아. B림프. 얘는 어디로 가냐? 여기 가슴
셈에서 성숙이 돼서 세포 속성 T림프과 보조 T림프로 분화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면역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모르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죠 이거?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